자, 옹돌이TV의 옹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옹돌이TV의 옹돌입니다. 이번에는 게임 영상 말고 제가 직접 체험했던 이제 공인회계사 수험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무슨 자격증인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뭐 정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각종 포털 사이트에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쳐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내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었다면 대체 시험 일자는 언제인지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만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공부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정도만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관련 정보는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뭐 전체 메뉴 들어가 보시면 공인회계사 시험란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뭐 각종 공지사항 같은 거 나오니까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간략하게 인트로 정도만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들어가셔서 시험 안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 굳이 공고일 같은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보면 1차 시험은 이제 2월 말 하루 동안 보고 2차 시험은 이제 6월 말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4월 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뭐 응시 자격과 관련된 건데요. 뭐 국적, 학력, 연령은 관계가 없지만 그 12학점 이상의 이제 회계 세무 관련 과목, 그리고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그리고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가 있어요. 뭐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뭐 해당 과목일 것 같다라는 과목을 수강하시면 대부분 학점 인정이 되시는데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대학생이 아니고 이제 뭐 사이버 대학 또는 뭐 학점 이수 관련 교육 사이트에서 학점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과목이 인정되는 과목인지 한 번쯤은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무래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회계, 세무, 경영, 경제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제 응시 자격인데요. 바로 영어 시험 점수입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제 영어 시험을 1차 시험에서 받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5년에는 1차 시험에 영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은 1차 시험에서 영어 시험을 따로 안 보고 뭐 토익과 같은 공인 영어 점수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익 같으면 700점만 넘으면 1차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간혹 수험 생활 중에 토익 점수가 없어서 같이 회계사 공부, 회계사 시험 과목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러셔도 되는데 미리미리 점수를 준비하시는 것이 1차 시험 수험 기간 중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 지인분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결국 토익을 점수 700점이 안 돼가지고 1차 시험을 못 보신 분도 계세요. 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셨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토익 점수 같은 거 준비하신 다음에 수험 생활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일, 합격일, 뭐 응시 자격은 대충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시험 과목 쪽 이제 이야기 해볼게요. 뭐 2차 시험 이야기랑 뭐 합격설, 뭐 그 과정에 수험 과정 중에 있었던 썰 같은 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1차 시험 과목 얘기 좀 해볼게요. 자,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이에요. 제가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이 이제 2012년이었는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1차 시험은 과목당 40점, 즉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40점 이상씩 받고 꽈락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5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총점이 550점 만점인데 330점만 넘으면 이제 합격이었어요. 근데 그 공지사항 금융감독 홈페이지에서 요즘엔 똑같나 봤더니 이제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기존이랑 똑같은데 전 과목 총점, 즉 60점 이상, 총점 330점 이상 받은 사람들로 합격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자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2차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1차 시험에서 이제 뽑는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70점 이상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2차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1100명인데 2배수면은 2200명을 1차에서 이제 뽑는다는 건데 70점 이상이 2200명이다.
그럼 60점 이상 넘었더라도 70점 안 되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냥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많이 맞으시면 돼요. 네, 많이 맞으시면 되고 물론 동점자가 되면은 뭐 2차 최소 선발 예정 인원 2배수를 초과해도 합격자로 인정은 된다고 하네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점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아무리 고득점자가 우선 합격한다고 하지만 우리 강사 선생님들 강의만 좀 제대로 듣고 좀 이해가 전반적으로 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반복 학습만 시정하시면은 뭐 저같이 특별한 사람 아닌 사람도 65점 이상을 득점했으니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 65점은 제가 볼 때 1차 시험 합격할 때는 아주 넉넉한 점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이제 평균 60점 맞기가 쉽진 않지만 정말 자신 있는 과목에서 고득점을 내고 조금 자신 없는 과목에서 평균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차 시험 과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자, 1차 시험. 자, 객관식. 자, 1교시는 10분이고요. 경영학, 40문제, 100점 만점. 그 다음에 경제, 원론, 40문제, 100점 만점. 2교시는 120분, 상법, 40문제, 100점 만점. 그리고 세법, 개론, 40문제, 100점 만점. 3교시는 80분이고요. 과목은 회계학입니다. 50문제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 1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점이 55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시간 한번 보시면은 110분, 120분, 80분 해서 뭐 시간이 되게 넉넉해 보이지만 2시간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80문제를 푼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딱 푸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한 개 한 개 문제당.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여러 문제 유형들을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우리 수험 기간 동안 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분류된 과목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1교시입니다. 자, 먼저 경영학부터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 학부생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무지하게 방대합니다. 경영학만 가지고 시험을 내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회계사 1차 시험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님들, 회계사, 세무사, 시장의 학원 강사분들이 만든 저서에서 대부분 변형되어서 출제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변형되어도 수험생들이 받는 느낌은 확 다른 부분이니까 확실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경영학의 세부 과목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경제학 원론,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뭐 기타 등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수험생활 할 때 경영학 같은 경우 이해하기도 암기하기도 편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강사 선생님들 이제 강의 들으면서 필기노트 만들고 짬날 때마다 달달달 외우는 과목이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 경영학에 있는 이 재무관리인데 이 차이도 나와요. 근데 이 재무관리 덕에 저도 수험생활을 관둘 뻔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이해가 안 가면 수학적으로든 어떤 뭐 이게 수학적으로든 수학적인 부분이 아니든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아예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재무관리 수식이라든지 문제풀이 유형을 먼저 외워버리고 나중에 이해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이해가 많이 안 가시면 저 같은 방법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소 무식한 방법이지만 하니까 되긴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어쨌든 경영학 과목에서는 최대한 스피드를 살려서 1교시의 또 다른 과목인 경제학의 시간 배분을 더 많이 할애해 주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1교시 110분이라면 경영학에 30분, 경제학에 80분을 할애했던 것 같은데 경영학 40문제라고 했을 때 30문제가 재무관리 아닌 부분, 10문제가 재무관리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재무관리 부분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딱 5개만 득점해주면은 뭐 경영학 재무관리 아닌 부분 30문제에서 한 23개 맞고 그다음에 재무관리 10문제에서 한 5개 맞고 하면은 뭐총 28문제 득점해서 경영학에서 70점이라는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재무관리에서 5개만 맞자라는 전략으로 5개 맞고 72.5점으로 득점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학인데요. 이제 대학에서 신입생 때 경제학 수업도 들어봤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신입생 때 이제 잦은 동기들과 혹은 이제 선후배들, 선배들과의 모임으로 인해서 이제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은 없었죠. 관심도 가진 적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계사 미시경제학을 학습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거시경제학이나 뭐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에 그래프 외우고 학파별 뭐 특징 등등 외우면서 어느 정도 문제들이 풀렸는데 수학적인 미분 개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미시경제학에서도 이제 재무관리 할 때처럼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마저도 문제 그리고 문제 풀이 그냥 암기해버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복잡하게 막 미분 개념이 들어간 것도 아니더라. 그냥 맛보기 개념으로 좀 들어가더라고요. 다 됩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학에 30분, 경제학에 80분을 할애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경영학은 계산 문제가 거의 없지만 물론 재무관리 빼고 경제학은 아닙니다. 막 시험지에 막 그래프 그리고 막 계산식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다만 좋은 점은 기계적인 문제풀이 능력이 이제 생성된다면 이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분명히 실제 시험 문제는 내가 지금껏 연습해왔던 그 유형의 문제들일 가능성이 70%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던 그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은 자기가 쓴 책도 보시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도 수업 문제 낼 때 많이들 참고하십니다. 그러니까 70%입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문제풀이 기계가 한번 되어보세요. 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이해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경제학에서도 6.5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미시경제학이 40%,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이 60% 정도 비중으로 출제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미시경제학에서는 16문제 중에 11개 득점하시고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에서 한 24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 8문제 틀리고 16개만 맞겠다 하면은 도합 27개로 27개 득점하셔서 경제학은 67.5점이라는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저런 전략으로 경제학 70점 득점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2교시 과목입니다. 상법과 세법인데요. 먼저 시간 배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법의 경우 크게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문제들이 출제되는데요. 상법이야말로 암기 그 자체입니다. 법조문 전부를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수험서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만 외우면 됩니다. 한번 이해가 가면 외우는 게 참 쉬웠던 것 같아요. 문제풀이 능력까지 갖추어진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 40문제를 30분에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길고 계산을 해야 하는 세법에 90분을 할애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법은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암기의 문제풀이 반복이다. 잘 암기가 안 되면 노트에 적어서 지하철 같은 곳에서 계속 봤어요. 눈에 익으면 암기가 더 잘 되는 법이니까요. 어쨌건 상법은 70점을 획득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세법, 2교시의 또 다른 과목인 세법을 가장 좋아했어요. 회계처럼 뭔가 왁구가 딱딱 맞는 기계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다만 최대의 문제는 양이 많다. 양이 무지하게 많다. 세율도 다 외워야 된다. 자, 크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세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어느 하나라도 1차에서 포기하는 순간 1차는 붙을 수 있겠지만 2차 시험에서 또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차라리 1차 때부터 준비하신 것이 좋습니다. 우리 1차만 붙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럼 회계사 못 됩니다. 어쨌건 세법 같은 경우 가장 희발성이 높기 때문에 1차 시험일 2주 전부터 제가 전 과목 다시 빠르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그때도 가장 마지막에 봤던 과목은 세법이에요. 희발성이 너무 커가지고 마지막 3일을 세법에 할애했었어요. 누가 더 오랫도록 기억하고 어떻게 문제풀이 해야 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이 세법입니다.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 할애하셔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좋아했던 것만큼 점수가 잘 나오진 않았는데 1차 시험에서 62.5점 나왔고 2차 시험에서 저때 조금 그 시립대 교수님인가 문제 내셨는데 좀 어렵다고는 평이 있었는데 그리고 합격자도 좀 적었는데 그때는 정말 운 좋게 6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아마 60점 아니었는데 이게 베이스 업 시켜주셔가지고 60점으로 합격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교시입니다. 정말 3교시가 되면 지쳐요.
이게 1교시 끝나면 밥 먹으면은 이제 1교시 끝나고 밥 먹으면서 멘탈 좀 챙기고 2교시에서 이제 막 세법 풀면은 막 좀 집중 많이 하니까 체력 빠지고 3교시는 그냥 몸이 피로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3교시에는 회계학 문제를 이제 80분 동안 50문제나 풀어야 합니다. 막 문제 안 짧아요. 문제 엄청 길어요. 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학 과목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게 되는 과목인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학부생 분들일 테니까 전공 과목 같은 데나 뭐 복수 전공하면 이제 회계학 과목을 접하기 쉽죠. 이미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원가, 관리 회계 등을 이제 학부생 수준으로서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처럼 이질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지문이 긴 문제들이 나오면 나도 몰랐던 그 난독증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시간이 지체된다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뇌정지까지 와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을 때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씨발 그냥 1분 버리자 하면서 초콜릿 좀 많이 먹으면서 물 거의 반병 정도 벌컥벌컥 마시고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정말 1분 쉬었어요. 딱 그 시점에. 시간이 딱 지체될 것 같으면 대충 읽어봤는데 푸는 시간도 지나치게 오릴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다음 문제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다시 보시면 되고. 어쨌든 회계학은 크게 이제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정부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출제됩니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이제 중급회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기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객관식 교재를 보고 어떤 챕터에서 문제 번호만 봐도 아, 이 문제 할 정도로 문제 자체를 외우는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도 이제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는데 이제 회계학에서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 회계와 같이 중급 회계와 같이 좀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 2차에도 출제되니까 아예 한 과목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급 회계와 정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고급 회계는 2차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막 연결, 사업결합, 파생, 이런 거 2차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되니까 미리 해두세요. 중급 회계라고 생각하세요. 중급 회계 연장, 고급 회계는. 나머지 정부 회계는 그냥 5문제인가 출제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외우라는 거 외우시면 되고요. 자, 오늘 퇴근하고 전 회사 동기들이랑 술 한잔 먹고 왔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서인지 좀 더 두서가 없게 썼는데 혹시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심 있는데 이야기 드렸던 내용에 궁금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영상 댓글로 질문 달아주세요. 답장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 불합격 한 썰, 2차 시험 합격한 썰, 2차 시험 유예한 썰, 2차 시험 최종 합격한 2차 시험 그러니까 최종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한 썰과 관련된 컨텐츠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웅돌이 튜브의 웅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입소문 좀 내주세요. 아 그리고 그 우리 롤 있잖아요. 마스터 이 유튜브 각 좀 잡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3판씩 하는데 영 그 유튜브 각이 안 나오네. 연습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연락 좀 주세요. 캐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묻어가게. 아무튼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웅바이.